여러분, 지금 이 순간 역사가 바뀌고 있습니다. 이란의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가 사망했습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직접 사망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로이터 통신과 NYT, CNN, 블룸버그 등 주요 외신도 이스라엘 고위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같은 내용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란 측 일부에서는 생존해서 전장을 지휘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발표했다는 점에서 현재로서는 사망한 것으로 보는 시각이 지배적입니다. 1989년부터 무려 37년간 이란을 철권 통치해온 독재자가 미국과 이스라엘의 합동공습으로 역사의 무대에서 퇴장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그리고 지금 우리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메네이가 어떤 인물인지부터 짚겠습니다. 알리 하메네이는 1939년 이란 북동부 마슈아드에서 태어났습니다. 시아파 성직자 가문 출신으로 4살 때부터 이슬람 경전을 익혔다고 전해집니다. 1979년 이란 이슬람 혁명을 주도한 뒤 이란 공화국 수립의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1981년부터 1989년까지 이란 대통령을 2차례 지냈고 초대 최고 지도자 호메이니가 사망하자 그 뒤를 이어 2대 최고 지도자에 올랐습니다. 이란에서 최고 지도자는 종신직입니다. 대통령 위에 군림하며 군사 외교 사법을 모두 통제하는 사실상 이란의 절대 권력자였습니다. 그가 통치한 37년 동안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을 향해 끊임없이 강경 노선을 유지했습니다. 하마스, 헤즈볼라, 후티 반군 등 중동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지원하며 소위 저항의 축이라 불리는 반미연대를 구축해왔습니다. 그랬던 그가 이번 공습으로 사망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공습은 어떻게 진행됐을까요? 2026년 2월 28일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을 향해 수십 년 만에 가장 대규모의 합동 군사작전을 감행했습니다. 로이터와 NYT는 미국 당국자 발언을 인용해 미군도 이번 공격에 관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테헤란을 비롯한 이란 여러 지역에서 폭발이 확인됐고 대규모 사이렌이 울렸습니다. 학교와 직장이 문을 닫는 등 이란 전역에 비상사태가 내려졌습니다. 이스라엘 카츠 국방장관은 예방적 공격을 단행했다고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란의 위협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한 선제 공격이었다는 겁니다. 공습 이후 하메네이는 공개석상에 전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최근 미국과 이란 사이에 협상 시도가 있었지만 돌파구 없이 긴장이 고조된 가운데 이번 공습이 전격 단행됐습니다. 사상자 규모는 현재 각 기관 발표가 엇갈리며 확인 중입니다. 자, 이제 시장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에너지 시장입니다. 이번 사태의 핵심 변수는 호르무즈 해협입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전 세계 원유 해상 수송량의 20% 이상이 매일 통과하는 세계 최대 에너지 요충지입니다. 이번 공습 이후 이 해협을 둘러싼 리스크가 크게 확대됐습니다. 만약 이 해협이 실질적으로 차단된다면 전 세계 원유 공급의 5분의 1이 막히는 겁니다. 그 충격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국제유가 반응을 보겠습니다. 공습 직후 브렌트유는 $70 초반대에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분석팀은 브렌트유가 단기적으로 $80까지 오를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갈등이 주변 지역으로 확산될 경우 배럴당 $100 돌파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바클레이즈 에너지 분석팀은 선물 시장이 재개되는 3월 2일 월요일에 최악의 상황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유가 이야기가 아닙니다.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입니다.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 주식시장은 조정을 받습니다. 이 연쇄 효과를 지금부터 주목해야 합니다. 가상자산 시장도 흔들렸습니다. 비트코인은 공습 직후 한때 약 3에서 4%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더리움도 비슷한 흐름을 보이다가 현재는 일부 반등한 상태입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질수록 가상자산은 단기적으로 압박을 받는 흐름입니다. 달러는 반대로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정학적 위기 때마다 자금은 안전자산인 달러와 금으로 몰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금 투자자라면 이 흐름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이란 이후 중동의 판도는 어떻게 바뀔까요?
이란 헌법에 따르면 최고 지도자 유고시, 대통령과 대법원장, 그리고 고위 성직자로 구성된 비상위원회가 임시로 권한을 수행하게 돼 있습니다. 후계자 후보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인물은 알리 라리자니입니다. 이란 권력 핵심 인사로 한때 서방에서 실용적 보수파로 평가받던 인물입니다. 다만 이란 혁명수비대, 즉 IRGC 강경파가 권력을 장악할 경우 중동 정세는 더 불안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최고 지도자 개인이 제거됐다고 해서 이란 체제가 당장 붕괴하지는 않을 것으로 봅니다. 혁명수비대와 종교 기반의 통치 구조가 아직 건재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강경파가 결집해 더 강한 보복에 나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지금 이 순간도 이란은 이스라엘을 향해 보복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걸프 지역 여러 항공편이 취소되거나 항로를 변경했습니다. 두바이 공항도 영향을 받았고 주변국들은 긴장 속에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지금 투자자 입장에서 주목해야 할 핵심 변수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호르무즈 해협 리스크가 실제로 유가에 반영되느냐입니다. 이 리스크가 현실화되면 유가 $100는 시간 문제입니다. 둘째, 국제유가가 배럴당 $80를 넘느냐입니다. 이 선을 넘으면 글로벌 인플레이션 우려가 다시 살아납니다. 셋째, 이 충격이 글로벌 증시 전반으로 번지느냐입니다. 미국 증시는 이미 수개월째 박스권에 머물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정학적 충격이 더해지면 조정폭이 커질 수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달러 강세와 위험자산 조정 흐름을 예상합니다. 금과 원자재는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과거 중동 지정학 위기 때도 시장은 단기 충격 이후 안정을 찾은 사례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은 전례 없는 변수들이 겹쳐 있습니다. 37년 독재자의 제거, 호르무즈 리스크, 핵협상 결렬 이후 전면전 가능성, 이 세 가지가 동시에 맞물린 상황입니다. 지금은 섣불리 방향을 잡기보다 분산과 현금 비중 관리가 우선입니다. 추가 공습이 이어지는지, 이란 보복의 강도가 어느 수준인지 이 두 가지를 먼저 확인하고 움직이는 게 현명합니다. 머니브리핑 24는 앞으로도 이 상황을 계속 업데이트해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속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투자의 선택과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여러분의 선택에 머니브리핑 24도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